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원더의 지난번에 우리가 썸머의 부분까지 해석을 직접 해봤는데요. 수업 시간에 오늘은 그 다음 이제 Part 4 잭 부분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다음 시간에 잭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단어 시험 볼 때 다 맞으면 선생님 5,000원씩 줄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어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기말고사 100점 맞으면 선생님 한 과목당 5만원씩 줄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들으면서 혹하면서도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느낌이 좀 드시죠?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꼈을 법한 그 불편함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혼자 고민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센티브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는 쉽게 말하자면 보너스 같은 거죠. 뭔가를 할 때마다 추가로 돈을 더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미스터 투시먼이 교장 선생님이 잭이나 썸머한테 얘들아 너희 어기랑 놀아주면 내가 하루에 5,000원씩 줄게. 그러니까 어기랑 같이 점심도 먹고 어기랑 숙제도 같이 하고 어기랑 짝꿍도 해주렴 이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부분에서 나왔던 그 썸머의 되게 그런 멋있음, 잭의 그런 진정한 우정 이런 것들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요? 고민이 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Sentence of the Day는 살짝 건너뛰고 다음에 다시 보기로 하고 아래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책에 125, 126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던 썸머의 그 해석했던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기가 썸머한테 하는 말이에요. You don't have to pretend it's all I'm saying.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너는 그런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야. I know Mr. Tushman talked to some kids before school started. 나는 알아. 투시만 선생님이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몇몇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and told them they had to be friends with me. 나랑 친구가 돼줘야 한다라고 말했던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그렇게 치는 척 안 해도 돼. 라고 어기가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썸머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서 finger crossed 되지 않았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What if Mr. Tushman gave the kids financial incentives in exchange for being friends with Uggy? 만약에 Mr. Tushman이 어기와 친구가 되어주는 대가로 이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뭔가 인센티브를 줬다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줬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 인센티브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이런 시장 경제의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도대체 마케팅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떨 때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경제학 용어 사전에서 좀 찾아와 봤어요. 마케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케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인데 아래 글을 한번 봅시다. From a marketing context, 마케팅 시장 상황 속에서 in order to be a market, 마켓이 되기 위해서 시장이라는 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exist. 다음과 같은 조건이 무조건 존재해야 합니다. The target consumers, 그 타겟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그 소비자들은 must have the ability to purchase the goods or services. 굿즈나 서비스 즉 재화와 용역을 그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또 they must have a need or desire to purchase 그리고 그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나 열망이 있어야 돼요. 즉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해요.
The target group must be willing to exchange something of value for the product. 그리고 그 타겟 그룹은 그 소비자들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지불해줄, 이렇게 교환을 해줄 그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돈 얼마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they must have the authority to make the purchase. 그리고 끝으로 그들은 그 구매를 하는데 권위가 있어야 돼요. 즉 본인들에게 그 구매를 자발적으로 하게 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If all these variables are present, 만약에 모든 이러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면 A market exists. 그렇다면 시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논리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려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본인의 파워에 의해서 구매할 수도 있어야 된대요. 이런 것이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에서 보면 학교에서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저 아이랑 친구가 되면 내가 돈을 줄게 라는 것도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모종의 거래가 성립된다면 마켓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단어 시험을 만점 맞으면 5,000원씩 줄게 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기꺼이 이것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떤 범위에서는 마켓이 형성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화면을 바꿔가지고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의 발췌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What Money Can't Buy라는 책의 발췌본이에요.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봤던 학습지의 7개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은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여러분 각자가 본인의 그 문서에다가 답을 채울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서에다가 답을 나름대로 찾아보시면 나중에 이거는 다시 여러분들이 그 문서 클릭하면 다시 볼 수 있거든요. 뭐라고 써놨는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읽을 수는 없고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앞뒤에 필요한 부분들만 같이 읽으면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중에서 챕터 2 인센티브 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제목이 첫 번째가 Cash for Sterilization이에요. 불임 수술에 대해서 캐시를 주는 것, 현금을 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Each year, 매해마다 hundreds of thousands of babies, 수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요. to drug addicted로 마약 중독된 엄마들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Some of these babies are born addicted to drugs. 이들 중 몇몇 아이들은 이미 드러그에 중독된 채로, 마약에 중독된 채로 태어나고요. And a great many of them will suffer child abuse or neglect. 그리고 엄청 많은 숫자의 아이들은 아동학대를 겪게 될 것입니다. 바바라 해리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재단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has a market based solution이에요. 시장 원리에 입각한 해결책을 내놓게 돼요. 바바라 해리스라는 사람이. 근데 그게 뭐냐면 offer drug addicted women $300 cash if they will undergo sterilization or long-term birth control을 받으면이요. 드러그 애딕티드 women한테 300달러의 현금을 주는 거예요. 언제 그 여자들이 불임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장기간 동안 그 출생을 제한하면, 즉 장기간 동안 피임을 하게 되면 이 마약 중독자 여자들한테 300달러를 주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 한 35만 원, 40만 원 정도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여자들이 아기를 안 갖게 되니까 아이들이 마약 중독으로 태어나거나 고통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이, 이러한 프로젝트가 크리틱스들이, 비평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덕적으로 reprehensible하다, 비난받아 마땅하고 bribe for sterilization이다, 불임수술을 위한 뇌물이다 등등으로 아주 거세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옆으로 가보면 해리스가 이제 그런 비난을 인정하게 됐대요. And more often than not, that her clients use cash to buy more drugs. 그녀의 고객들은 결국 그 캐시를 받아가지고 더 많은 마약을 구매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결국에 인정을 했는데, 하지만 But she believes this is a small price to pay to prevent children from being born with drug addictions. 하지만 그녀는 뭐라고 믿었냐면 이러한 비용들은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마약 중독자의 손에서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불되는 아주 적은 비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물론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또한 해리스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What makes a woman's right to procreate more important? 도대체 무엇이 여성의 권리, 아이를 낳을 여성의 권리를 어린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주장했어요. 해리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노멀 라이프를 사는 게 중요하지,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엄마들이 마약 중독인 여자들이 엄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굉장히 최근이죠. 이 해리스가 여러 나라에서 이제 불임수술을 하면 캐시를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도입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 인센티브 스킴을 브리튼에, 영국에서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met strong opposition in the press. 언론에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죠. creepy proposal, 정말 끔찍한 제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각종 기관에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케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확대했냐면 She pays HIV positive women $40 to be fitted with intrauterine devices 했대요. 에이즈에서 양성 반응인, 즉 에이즈에 걸린 여성들에게 $40를 줬대요. 뭐 하면 자궁 내에 장치를 맞추게 되면, 즉 자궁 내 피임 장치를 하게 되면 $40를 준다라고 했대요. 케냐의 화폐 가치로 생각해 봤을 땐 꽤 큰 돈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그 애딕티드에서 더 확대돼 가지고 에이즈인 여자들에게도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요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치의 우생학을 떠올리게 했다라는 비판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나치의 우생학,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우생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 선생님이 마이클 샌델의 완벽에 대한 반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잠깐 발췌본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구글 클래스룸에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간단히 말하자면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한 유전인자가 유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생학이에요. 즉 우월한 인자들만 후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여서 열등한 인자는 넘어가지 않도록, 즉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으려면 열등한 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생학이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히틀러가 이 우생학을 지지하면서 우리 인종은 우등하고 너희 유태인은 열등하니까 나는 우생학적 관점에서 너희 유태인들은 더 이상 자손을 낳으면 안 돼, 다 죽어야 돼, 요렇게까지 번져버린 거죠. 그게 나치의 우생학인데, 사람들이 해리스의 이런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것은 마치 나치의 우생학과 같다라는 비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뒤에 또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파는 사람이 있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 사겠다는 사람이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지불할 돈도 있다라고 하면 뭐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According to standard market logic, 일반적인 시장 논리에 따르면 the exchange system economically efficient 하다는 거죠. 이러한 거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it allocates a good in the case control over the adequate reproductive capacity to a person who is willing to pay the most for it and who is therefore presumed to value it most highly 하는 사람인데요. 왜냐면 이것이 이 재화를 여기에서는 마약 중독자의 이런 번식 생산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겠죠. 이 재화를 가장 최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되게 높게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즉 해리스가 사겠다는 사람이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의지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것이 시장 논리로 따져보자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많은 비평을 받고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낳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평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For the two reasons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비평하는 사람들의 한쪽 측면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현금을 주고 누군가의 번식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강압이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됐다가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그것은 강압이 아니라 그건 뇌물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압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The coercion objection이라는 사람들은 강압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것은 강압이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When a drug addicted woman agrees to be sterilized for money 만약에 마약 중독자인 여성이 돈 때문에 불임 수술을 받겠다라고 동의한다면 She is not acting freely. 그녀는 자유롭게 행동한 것이 아니다. 즉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려를 표했대요. 물론 no one is holding a gun to her head. 물론 아무도 그녀한테 이 drug addicted woman한테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너 수술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financial inducement가 재정적인 유인책이 돈을 준다라고 유인하는 것이 되게 저항하기에는 너무 유혹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서 이런 애딕션 마약의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보통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300라고 하는 돈이 되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녀가 처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she may be coerced in effect by the necessity of her situation. 아마도 그녀는 이 마약 중독된 여성은 사실상은 강압에 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상황의 필요성에 따라서 당장 먹을 게 없거나 당장 약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돈을 준대요. 그러면 이것은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어떤 강압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강압에 의한 거래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시장 거래에서 freedom of choice를 반영해 준다는 것은 어떤 경우까지가 해당되는가 이런 이제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에도 언더라인을 쳐놨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이것은 뇌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아까는 강압이라고 하면서 자유의지에 반해서 즉 파는 사람이 본인의 그 번식 능력을 파는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이 거래는 무효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주장은 뇌물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뇌물은 뭐냐면 what about the nature of the 이 문장 한번 봅시다. It is not ab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deal is made. 그 거래가 이루어진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즉 이거는 아까 강압이었죠. 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but about the nature of the good being bought and sold. 사고 팔아지는 재화의 본질에 대한 것이 브라이버리 팀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at makes a bribe objectionable is not that it's coercive, but that it's corrupt 이기 때문이래요. bribe라는 것을 뇌물이라는 게 나쁜 이유는 뭐냐면 뇌물이 강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뇌물은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The corruption consists in buying and selling something that should not be up for sale 입니다. 예를 들어 부패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팔려서는 안 될 것들을 사고 파는 행위가 커럽션입니다. 라고 했어요. 부패는 사고 팔아져서는 안 될 어떤 것들을 팔거나 사게 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유리한 판결을 내준다거나 여기 있죠. 이런 것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사고 팔아져서는 안 될 가치들을 어떤 뇌물을 매개로 해서 판매가 된다라는 양상을 띠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패이고 그때 작용하는 것이 뇌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Those who call it bribery, 그 불임수수를 돈으로 사고 파는 이러한 것들을 뇌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whether or not the deal is coercive, 그 거래가 강압적이든 아니든 간에 it is corrupt, 그것은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the reason it is corrupt, 그리고 그것이 부패인 이유는 뭐냐면 both party, 양쪽 측면 다, 즉 누구냐면 바이어랑 셀러 모두 다 value the good being sold the childbearing capacity of the seller in the wrong way 하기 때문입니다. 양쪽 측면 다, 양쪽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모두 다 그 셀러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판매되는 재화를 잘못된 방식으로 가치를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사고 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뇌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Harry treats drug addicted and HIV positive women as damaged baby making something. 해리스라는 사람은 이 바이어는 다루고 있어요. 취급해요. 마약 중독자나 HIV, 에이즈 양성 걸린 여자들을 마치 고장난 아기를 만드는 머신인 것처럼, 기계인 것처럼 대우를 하고 있고 They can be switched off for a fee. 비용만 내면 작동을 꺼버릴 수 있는, 스위치를 내려버릴 수 있는 그런 기계쯤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Those who accept her offer acquiesce in this degrading view of themselves.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한 이 마약 중독자들이나 에이즈 양성 반응의 여성들은 본인들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동을 묵인하고 있다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능력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가치를 사고 팔고 그것이 돈을 매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뭐 반박도 뒤에 있었겠죠? 보통의 뇌물과 이 불임수술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뇌물로 사고 팔 수 있는 기준이 사고 팔 수 없다라고 기준을 매겨지고 그러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매춘, 대리모, 난자와 정자를 사고 파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쟁점이 되는 것들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다, 판다, 팔고 산다라는 이런 마켓이 형성되냐 안 되냐를 도대체 뭘로 결정을 하겠냐 요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sexual and procreative lives에 대해서 우리가 성이나 출산 생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매기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머리가 엄청 아프시죠? 이 고민들을 막 복장이 터질 것 같지만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나름대로의 주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는 이 모호함을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돈을 주고 생식 능력을, 번식 능력을 또는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없애버리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어 시험을 잘 보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 아까 말했던 해리스의 이러한 프로젝트와 뭐가 다르며 뭐가 어떻게 기준이 되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롤랜드 프라이어 주니어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뉴욕시티, 워싱턴, 시카고, 댈러스에서 여러 학교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이 뭔가를 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본다라던가 뭐 책을 읽는다던가 이런 행위를 할 때마다 돈을 줬대요. 그래서 돈을 주고 나서 과연 이것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라고 실험을 해봤는데 연구 결과가 좀 달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뉴욕시티에서는 굿 테스트 스코어를 받은 사람들한테 돈을 줬는데 아이들의 학업 성취에는 별다른 향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시카고에서는 출석률만 좀 좋아졌고 표준화 검사에서는 시험 결과에서는 별로 향상이 없었대요.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몇몇 아이들한테만 도움이 되었고 모든 아이들은 아니었고 달라스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2씩, 2,000원씩 줬는데 되게 reading comprehension이 읽기 이해 능력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 각기 다른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실험이 또 AP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는 학업 성취를 뭐 높게 하면 돈을 좀 주겠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여기에서 프라이스 이펙트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프라이스 이펙트는 뭐냐면 the more you pay, the better the grades. 더 돈을 많이 주면 성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격 효과가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해요. 우리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단어 시험 100점 맞으면 돈을 계속 준대. 그러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만약에 2,000원을 주다가 5,000원을 준대. 10,000원을 준대. 그러면 더 성적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Students and teachers were not simply behaving like revenue maximizers. 마치 선생님들이나 학생님들이나 모두 다 수익을 원해서 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었대요. 더욱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프로그램에선 결국에 아이들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고 expressive effect가 있었는데 academic achievement를 학업 성취를 되게 멋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줘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돈을 조금 줘봤더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되게 멋있는 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저런 축에 끼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어서 나중에는 돈을 안 주는 과목까지도 수강을 하면서 성적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The advanced placement incentive programs have succeeded not by bribing students to achieve. Advanced placement incentive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성공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성취하도록 뇌물을 줬기 때문이 아니고요. 뭐 때문이냐면 changing attitude towards achievement and the cultures of schools. 아이들이 성취에 대한 학업 성취에 대한 태도를 바꿔주고 그리고 학교의 문화를 바꿨기 때문에 성과가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거래가 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돈을 인센티브 삼아가지고 학업 성취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들이 꼭 그렇게 시장의 거래처럼 프라이스 이펙트를 나타내지만은 않았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학습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학습지에서 만약에 투시만 선생님이 썸머한테, 잭한테 어기랑 같이 점심 먹으려면 선생님이 5,000원씩 줄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만약에 투시만 선생님이 돈으로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라면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정, 그런 배려, 그런 친절함 이런 것들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시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그리고 투시만 선생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이들에게 돈으로서 어떤 인센티브로서 아이들에게 어기가 학교 생활하는 걸 도와줄 라고 했다면 과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주 어려운 내용들을 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시리라 믿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떻지? 나라면 이때는 어떤 편을 들까? 이런 거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클 샌델의 책은 문장은 어렵지 않지만 어휘가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그 단어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글의 흐름도 우리말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꼭 한번 쭉 정독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요 7문제에 대해서 한국말로 쓰세요. 우리말로 답을 달아가지고 구글 문서,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시면 구글 문서가 있을 거예요. 본인 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 안 붙어서 본인 문서는 본인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셔가지고 과제 제출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열심히 자기 공부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바이!